차가운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밤, 강원도 속초의 작은 파출소 앞에 검은 그림자가 서성이었다. 늦은 밤 9시, 거리는 텅 비어 있고 파출소의 희미한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파출소 안, 당직 근무 중이던 강진우 경위는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저 젊은이 벌써 30분째 저러고 있는데. 강 경위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쌀쌀한 봄밤, 바깥 기온은 영상 5도까지 떨어져 있었다. 이런 날씨에 젊은이가 계속 밖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파출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자 싸늘한 밤 공기가 안으로 스며들었다. 강진우 경위는 청년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청년은 망설이며 파출소 안으로 발을 들였다. 추운데 어서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시고. 강경희는 친절하게 말을 건네며 즉시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청년의 얼굴은 빗물과 추위로 창백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낡은 얇은 코트는 봄밤의 쌀쌀함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강진우 경위의 목소리는 걱정과 따뜻함이 묻어났다.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며 말을 고르듯 망설였다. 찻잔을 받아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사실은 청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처럼 기운이 없어 보였다. 강진우 경위는 청년이 편안하게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파출소 안식의 초침 소리만이 잠시 정적을 채웠다. 밖에서는 간간히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청년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다. 며칠 전에 다니던 식당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강진우 경위는 청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늦게 파출소를 찾아온 청년의 사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혹시 저녁은 드셨나요? 강진우 경위의 질문에 청년은 고개를 작게 저었다. 아침에 먹은 빵 반 조각이 전부라고 했다. 강진우 경위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자신의 저녁 도시락을 꺼냈다. 먼저 이거라도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해 보시죠. 청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강진우 경위의 진심 어린 권유에 결국 도시락을 받아들였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동안 파출소 안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바깥의 차가운 빗소리와 달리 파출소 안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청년은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에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다. 청년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최성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보육원에서의 생활이 그의 전부였다. 어린 시절 기억이라고는 보육원 선생님들과 함께 지냈던 친구들 뿐이다. 최성현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다. 강진우 경위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내어주며 최성현이 마음을 추스르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보육원에서는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잘 챙겨주셨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최성현의 얼굴에는 금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힘겨웠던 순간을 떠올린 것이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학비도 문제였지만 당장의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강진우 경위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어린 나이에 홀로 서기를 해야 했던 청년의 모습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 16살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공사장 일용직, 전단지 배포. 하지만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최성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다. 2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세상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이번에는 속초까지 내려와 인력시장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거든요. 시골이라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달랐다. 인력시장에서 건강 문제로 일자리를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다고 하더군요. 위험할 수 있다면서 결국 오늘도 일거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성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실 간 수치를 낮추는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살 돈이 없어서 강진우 경위는 청년의 말끝을 안타깝게 경청했다. 약을 살 돈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의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들 것이 분명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쓴 차비가 전부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서 일당을 받으면 다시 서울로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최성현의 말은 거기서 멈췄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히는 것을 본 강진우 경위는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다. 파출소 안식에는 어느덧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최성현의 낡은 코트는 이 빗속의 쌀쌀함을 견디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강진우 경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밤중에 찾아온 청년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건강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그랬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혹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진우 경위의 말에 최성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작은 희망의 불빛이 깃들기 시작했다. 저기, 혹시 가까운 곳에 하룻밤 묵을 만한 곳이라도. 최성현의 말끝은 흐려졌다. 강진우 경위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청년의 주머니에는 숙박비는커녕 저녁 한 끼 살 돈도 없다는 것을. 서울까지 가는 차비는 얼마나 들죠? 강진우 경위의 질문에 최성현은 잠시 머뭇거렸다. 속초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표는 2만 원 정도였다. 그에게는 감히 꺼낼 수도 없는 큰 금액이었다. 사실 여기 올 때 편도 차비만 겨우 들고 왔습니다. 일당을 받으면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성현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그때의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서울역 주변을 떠돌며 노숙하면서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파출소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다. 강진우 경위는 청년의 말에서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혹시 도움을 받을 만한 지인은 없나요? 강진우 경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최성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보육원 시절 친구들은 모두 제살길 바빴고 아르바이트하며 만난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했다. 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 보니 오래 연락하며 지낼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2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이미 수많은 좌절과 고독으로 채워져 있었다. 밖에서는 때마침 봄비가 더욱 거세어졌다.
굵어진 빗방울이 파출소 창문을 쉴 새 없이 두드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강진우 경위의 마음속에는 어떤 따뜻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오늘 서울 가는 막차. 버스가 있긴 한데 강진우 경위의 말에 최성현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버스표 값은 그에게 너무나 큰 금액이었고 하지만 이대로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기에는 날씨가 너무 춥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 찾아와서 최성현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결국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강진우 경위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 옆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가지러 간 것 같았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손에는 작은 흰 봉투가 들려 있었다. 경위님, 최성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강진우 경위가 내미는 봉투에는 버스표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담겨 있었다. 이건 개인적으로 돕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여유가 생기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으로 갚으세요. 강진우 경위의 목소리는 한없이 따뜻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형처럼 자연스러웠다. 최성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만 기다려요. 제가 순찰차로 버스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강진우 경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최성현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미 받은 도움만으로도 벅찬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것에 죄송스럽고 또 감사했다.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걸어가면 하지만 강진우 경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밖에는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기온도 더욱 떨어져 있었다. 이런 날씨에 청년을 빗속에 걸어가게 할 수는 없었다. 요즘 같은 날씨에 혼자 걸어가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간도 안 좋다고 했잖아요. 강진우 경위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최성현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강진우 경위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회상의 감정이 느껴졌다. 20살 때였을 겁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다가 가진 돈을 모두 잃고 거리를 헤매던 때가 있었죠. 한 노숙자 어르신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강진우 경위의 눈빛이 깊어졌다. 오래전 기억 속 한 장면을 떠올리는 듯 했다. 그때 그 어르신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받은 도움은 꼭 갚아야 하지만 꼭 그 사람에게 갚을 필요는 없다고.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파출소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굵어진 빗방울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자, 이제 가시죠. 버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강진우 경위는 순찰차 열쇠를 집어들었다. 최성현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지만 경위의 진심 어린 배려를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순찰차는 조용히 빗길을 헤쳐나갔다. 늦은 밤, 속초의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그들의 길을 비춰주고 있었다. 차 안에서는 잔잔한 히터 바람이 불어왔다. 경위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성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인정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차올랐다. 앞으로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를 꼭 도와주세요. 강진우 경위의 말에는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최성현의 눈빛에서 무언가 희망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젊은 시절 힘겨웠던 시간을 떠올린 것일까?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최성현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따뜻한 봄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꼭 성공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믿으세요. 강진우 경위의 마지막 따뜻한 인사가 최성현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그날 밤 서울행 막차 버스를 타고 떠나면서 최성현은 굳게 다짐했다. 이 따뜻한 마음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꼭 다른 사람들에게 이 따뜻함을 전하겠다고. 잠시 버스 시간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따뜻한 곰치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시죠. 강진우 경위의 말에 최성현은 잠시 망설였다.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강진우 경위는 최성현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근처 곰치국밥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시간에 문을 연 곳이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집 곰치국밥이 속초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났죠. 늦은 시간임에도 곰치국밥집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창가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앞으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곰치국밥이 놓였다. 어서 드세요. 비 오는 날에는 뜨끈한 곰치국밥만 한 게 없죠. 최성현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 한 숟갈을 떠먹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한 감정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랐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소중함,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벅찬 순간이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최성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진우 경위는 그저 묵묵히 웃으며 따뜻한 곰치국밥을 먹고 있었다. 힘들 때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법입니다. 제가 도와드린 것처럼 나중에 다른 분들을 꼭 도와주시면 됩니다. 곰치국밥집 창밖으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굵어진 빗방울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다. 이제 곧 버스 들어올 시간이네요. 강진우 경위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최성현은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소중하게 곰치국밥을 비웠다. 이 한 그릇의 곰치국밥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가득 담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하시면 우선 따뜻한 곳을 찾아 몸을 녹이세요. 그리고 이건 제 연락처입니다. 강진우 경위는 작은 메모지를 최성현에게 건넸다. 거기에는 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세요. 늦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최성현은 메모지를 소중히 지갑에 넣었다. 그의 낡은 지갑 속에서 그 작은 메모지는 마치 보물처럼 빛나 보였다. 멀리서 버스 기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울행 막차 버스가 속초 버스터미널로 들어오고 있었다. 최성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하지만 강진우 경위는 가볍게 손을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잔잔하게 피어 있었다. 청년이 꼭 성공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답일 겁니다. 자, 이제 어서 가보세요. 버스 플랫폼으로 향하는 최성현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의 어깨에는 작은 희망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버스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순간 강진우 경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최성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꼭 이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겠다고. 서울로 돌아온 최성현의 일상은 180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날 밤 받았던 따뜻한 도움을 잊지 않겠다는 굳은 일념 하나로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24시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다. 낮에는 틈틈이 인터넷 강의로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고 밤에는 힘든 아르바이트를 묵묵히 이어가면서도 최성현은 매일 새벽 4시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면 2시간을 더 투자하여 온라인 쇼핑몰 관련 정보를 꼼꼼히 찾아보고 분석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속초 시내 도서관에 가서 창업 관련 서적들을 밤늦도록 탐독하기도 했다. 그때는 개인 컴퓨터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 중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을 틈타 편의점 내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틈틈이 쇼핑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에 매진했다. 그의 하루하루는 밥 먹을 시간조차 부족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새벽 6시에 좁은 고시원 방으로 힘든 몸을 겨우 이끌고 돌아와 3시간 정도 쪽잠을 자고 나면 곧바로 부족한 잠을 떨쳐내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점심시간에는 어김없이 도서관으로 향했고 저녁이 되면 다시 편의점으로 숨가쁘게 출근했다. 처음 3달 동안은 정말 눈물겹도록 힘들었다. 잠이 늘 부족했고 피곤이 마치 맷돌처럼 어깨를 짓눌러서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속초 파출소에서 강진우 경위로부터 따뜻한 도움을 받았던 그날 밤의 소중한 기억이 마치 무거운 쇠망치처럼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부수고 다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강진우 경위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마음과 격려를 헛되이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굳은 신념과 희망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오직 그 따뜻한 마음 하나만으로 그는 모진 고통과 힘겨운 시간을 굳게 버텨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기적과 같은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갈 무렵 마침내 최성현은 인생의 첫 번째 작지만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밤낮으로 쉼없이 아르바이트하며 푼푼히 모은 돈으로 중고 노트북 컴퓨터를 드디어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낡은 중고 노트북을 손에 넣은 순간 세상을 다 가진 듯 그는 기쁘고 벅찬 감격에 휩싸였다. 이제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쇼핑몰 관련 공부를 하고 방대한 온라인 정보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한한 성공 가능성을 보았다. 큰 자본이 없이도 적은 자본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온라인 쇼핑몰의 엄청난 매력에 그는 깊이 매료되었다. 처음에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그는 아주 작은 규모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생활용품 몇 가지를 도매로 떼어다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하여 판매하는 것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했죠.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 운영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상품 선정부터 사진 촬영, 상세 페이지 제작, 마케팅, 고객 응대, 배송, 재고 관리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기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오기까지 꼬박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첫 고객의 칭찬 후기를 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본 것이죠. 실패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고객들의 소중한 후기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개선점을 쇼핑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갔습니다. 고객 문의에는 최대한 빠르고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했고 상품 포장에도 정성을 쏟았습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쇼핑몰 매출도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채 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3개월, 6개월, 1년,
시간이 흐를수록 쇼핑몰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마침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2년째 되던 해. 최성현은 감격스럽게도 직원을 1명 채용할 수 있을 만큼 쇼핑몰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드디어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최성현은 더욱더 치열하게 쇼핑몰 운영과 사업 확장에 매진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고객 서비스, 재고 관리.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밤낮으로 독학했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감사 일기 첫 장에는 항상 속초 파출소에서 따뜻한 도움을 주었던 강진우 경위에 대한 감사함을 빼놓지 않고 꼼꼼히 적었습니다. 시간은 물 흐르듯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성현의 온라인 쇼핑몰은 연 매출 수십억 원을 달성하는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눈부시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성공한 CEO가 된 그는 이제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따뜻한 도움을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 되돌려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년 전 절망의 늪에서 자신을 건져주었던 속초로 다시 내려가기로 용기를 내어 결심했습니다. 10년 후 최성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속초를 다시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차려 입은 세련된 정장 차림의 32살의 어엿한 청년 사업가가 되어 금이 환영한 것입니다. 10년 전 낡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며 속초 파출소를 찾았던 초라했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최성현은 천천히 속초 파출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지만 이번에는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외투가 그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혹시 강진우 경위님 계신가요? 파출소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최성현이 간절하게 찾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강진우 경위님 말씀이신가요? 아, 강 경위님께서는 지금 강릉경찰서로 발령받아 가셨습니다. 2년 전에 승진하셔서 경감님으로 진급하셨어요. 젊은 경찰관의 뜻밖의 대답에 최성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강릉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속초에서 강릉까지는 차로 30분 남짓한 거리였지만 그 짧은 시간이 10년 전 그날 밤의 그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릉경찰서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정중하게 밝히자 직원은 잠시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긴장된 마음으로 숨죽여 기다리던 중 복도 끝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익숙한 뒷모습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혹시 강진우 경감님?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는 최성현의 부름에 강진우 경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성현을 마주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강진우 경감은 최성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그날 밤 파출소에서 만났던 초라한 청년 최성현의 모습이 강진우 경감의 뇌리에 너무나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경감님, 정말 최성현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니, 자네 정말 최성현인가?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은 감격에 겨워 잠시 동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두 사람은 벅찬 감격과 놀라움으로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지금 혹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경감님? 잠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면서 지난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최성현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강진우 경감은 빙긋이 웃으며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인데 잘 됐네. 혹시 10년 전에 우리 따뜻한 곰치국밥을 함께 먹었던 그 곰치국밥집 자네 혹시 기억하나? 거기 가서 점심 식사 같이 하는 건 어떻겠나? 강진우 경감의 따뜻한 제안에 최성현은 감격스러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강진우 경감 또한 10년 전 그날 밤의 소중한 인연과 따뜻한 추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 곰치국밥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요? 경감님, 최성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강진우 경감은 환하게 웃으며 최성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물론 있지. 그 집 곰치국밥은 속초의 명물인데. 자네, 운전은 할 줄 아나? 내가 운전할 테니 어서 차에 타게. 강릉 경찰서를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왔던 꿈결 같은 재회를 드디어 맞이한 연인들처럼 두 사람의 가슴은 설렘과 벅찬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최성현은 지난 10년 동안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역전 스토리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상세하게 강진우 경감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성현의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를 조용히 경청하고 있던 강진우 경감의 눈가에는 어느덧 뜨거운 눈물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벅찬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재회한 두 사람은 10년 전 그날 밤 차가운 봄빛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나누었던 속초의 작은 곰치국밥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절망과 좌절, 슬픔과 고독이 아닌 가슴 벅찬 감사와 눈부신 성공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와! 정말 하나도 변한 게 없네요. 10년 만에 다시 찾은 속초의 작은 곰치국밥집의 정겨운 모습은 10년 전 그날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곰치국밥집 안으로 들어서자 10년 전 그날 밤에도 맡았던 구수하고 따뜻한 곰치국밥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최성현을 향긋하게 반겼습니다. 여기 창가 자리가 좋겠네. 10년 전 그날 밤에도 우리가 바로 이 창가 자리에 앉아서 따뜻한 곰치국밥을 함께 먹었었지. 아마 강진우 경감이 10년 전 그날 밤 최성현과 마주 앉아 곰치국밥을 먹었던 추억이 깃든 창가 구석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감회에 젖은 듯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여전히 반듯하고 늠름한 경찰 제복 차림이었지만 10년 전 속초 파출소에서 최성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그때와 비교해보니 어깨에는 견장 계급장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늠름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눈빛에 담긴 시민들을 향한 뜨겁고 진심 어린 마음만은 10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이 변함없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곰치국밥 2그릇 뜨끈뜨끈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강진우 경감은 곰치국밥집 종업원을 향해 10년 전 그날 밤처럼 곰치국밥 2그릇을 정겹게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곰치국밥 2그릇이 드디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곰치국밥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최성현은 마치 10년 전 그날 밤의 곰치국밥집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 과거로 되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묘하게 들었습니다. 경감님, 덕분에 이렇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네요. 10년 전 그때는 제가 너무 초라하고 힘든 상황이라 제대로 감사 인사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곰치국밥의 따뜻한 온기에 뭉클해진 최성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진우 경감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니야, 그때도 자네는 충분히 나에게 진심으로 보답해줬다고 생각하네. 자네, 나를 바라보던 그 간절하고 희망에 찬 눈빛에서 나는 이미 자네의 성공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았으니까. 강진우 경감의 따뜻한 격려에 최성현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곰치국밥을 떠먹으려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하게 떨고 있던 나의 어떤 모습에서 강 경감님은 그토록 깊은 신뢰와 믿음을 보았던 것일까? 최성현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경감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난 1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온라인 쇼핑몰 CEO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자세한 제 성공 스토리를 경감님께 소하게 들려주시겠어요? 10년 전 그날 밤 경감님께 따뜻한 곰치국밥 신세를 졌던 그 초라한 청년의 성공 스토리를 경감님께 자세하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최성현은 강진우 경감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강진우 경감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자네의 그 파란만장했던 성공 스토리가 정말 궁금하네. 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게나. 강진우 경감의 부드러운 격려에 최성현은 10년 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틈틈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사업 확장을 위해 밤낮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마침내 연매출 수십억 원의 중견기업 CEO로 성공하기까지의 파란만장했던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를 강진우 경감에게 차분하고 진솔하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우 경감은 곰치국밥을 천천히 떠먹으면서 최성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최성현의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에 감탄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어엿 20명이나 되는 어엿한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두 경감님 덕분입니다. 최성현은 감격에 벅찬 목소리로 강진우 경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과찬이네. 그건 모두 자네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덕분이지. 나는 그저 아주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인데. 강진우 경감은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경감님. 그날 밤 경감님의 따뜻한 마음과 격려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절망의 어두운 길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경감님의 따뜻한 도움이 저에게는 인생 역전의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최성현은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강진우 경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은 저도 이제 어엿한 CEO가 되었으니 이제는 저도 제가 과거에 경감님께 받았던 따뜻한 도움을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후원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어려운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멘토링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의 따뜻한 마음에 강진우 경감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격려가 한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큰 선한 영향력이 되어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강진우 경감은 가슴 벅찬 감격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저 경찰 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늘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놀라운 선한 결과로 이어지다니 정말 감격스럽고 보람차네.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김군 자네를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네. 강진우 경감은 감격에 벅찬 목소리로 최성현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곰치국밥집 창 너머로 따스한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쳐들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차가운 봄비와 쌀쌀한 바람이 매섭게 몰아쳤던 날씨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곰치국밥집 안은 따뜻하고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오후 근무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자네 성공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은 오늘 오후 근무도 더욱 힘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네. 오늘 정말 고맙네. 김군의 강진우 경감은 밝게 웃으며 최성현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아닙니다. 경감님. 오늘 이렇게 경감님과 다시 만나 따뜻한 곰치국밥도 함께 먹고 제 성공 스토리도 자세하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경감님께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최성현 또한 강진우 경감에게 깍듯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이 곰치국밥처럼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봄밤, 속초 파출소 앞에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은
이제 단순한 도움을 주고받은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응원으로 굳게 이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특별한 인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경찰 현장에서 묵묵히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들을 돕고 있는 강진우 경감과 그의 따뜻한 도움에 힘입어 사회에 영향력을 펼치는 성공한 청년 사업가 최성현,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삭막하고 차가운 우리 사회에 따뜻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작은 등불이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